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동안 좀 바빠갖고 뭘 하던 게 있어서 이제 바빠서 보지를 못하다가 그 영상을 못 만들었죠. 보긴 봤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내리고 있고 다른 코인도 많이 내려서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좋은 시절이 오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제때 팔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저도 젊은 시절에 실행하지 못했지만 주식이건 코인이건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옳지 않고 산 것이 오를 것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정말 상품이 아니죠. 이제는 이미 우리 파월 의장이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미국 상원 은행 청문회에서 이제 지나친 규제로 이제 암호화폐 혁신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제도권 내에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검토는 하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등장한 것은 이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지나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SEC랑 이제 싸우고 있는 여러 코인들이 뭐 덕도 보고 비트코인 펀드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람 발언 때문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이제 금리를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람이 이불을 지켜보지만 사실은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냥 균형을 찾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증권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시장의 스피커죠. 관리인도 아니고 시장의 스피커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가령 어제 뭐 수학과 의사 하는 친구 이제 12월 나이도 있고 하니까 12월 달에 이제 수학과 의사 병원을 접는다 그러길래 제가 속초는 수화병원에 의사 연봉 4억을 준다 그러는데 뭐 그런 데 가지 왜 병원 어렵게 배운 거를 간둘라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그 연봉 4억을 주는데 연봉 4억에 대한 책임도 다 져야 되고 나는 실력이 없어. 그러면서 내과만 해도 뭐 순환기 내과, 뭐 신장 내과, 뭐 소화기 내과, 무슨 여러 가지로 과가 많잖아요. 소아과도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소아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아는 젊고 막 잘못되면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연봉 4억 받으면 세금 내면 2억 5천이고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그렇게 하겠냐? 그냥 신문 기자들이 그렇게 쓴다고 그래갖고 너처럼 주식하는 애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 하면서 저한테 쫑콜 주더라고요. 맞죠. 신문에 나오는 거 밑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금리를 오른다, 내린다, 빅 스텝으로 간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이런 얘기할 때 0.5% 올릴 것 같다. 사람들이 이 사람 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평균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저축 동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물가 동향, 이 사람 이제 물가 2% 굉장히 하니까요. 이런 전반적인 거를 봐서 이제 시장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잣대를 들이대는 거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실패해요. 제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저도 말은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코인을 갖고 계시건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시건 그 주식이 되지 말고 그 코인이 되지 말고 시장이 되어 보십시오. 시장.
시장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시장 속에서 모든 것이 있잖아요. 시장이 되시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각도에서 자기가 마켓이 돼서 자기가 마켓이 돼 갖고 나의 마켓에 올라와 있는 코인을 보건 주식을 보건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윤곽이 좀 잡히죠.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글로벌 시장 지표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지수 같은 게 쭉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지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이제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습도 없고 형상도 없고 어떤 물체가 없지만 분명히 작용하는 그 무엇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요인들이잖아요.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 중에 비트코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시지 마시고 시장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일단 뭐 꼭 이렇게 30주와 10주로 보는 게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스탠 바인슈타인 할배 책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뚫고 3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갔다가는 한번 다시 풀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풀백을 하는데 꼭 이렇게 여기 30주 이동평균선과 만나려고 그러면 2500불 정도 21,000불 밑으로 지금보다 1000불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보다 2만불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21,000불에 스톱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3주째 이렇게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거를 여기서부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오르나 하지만 지금 이렇게 큰 추세가 하락 추세가 겨울이 끝났다라는 사인이 온 것이 이제는 여기에 와서 9주밖에 안 됐어요. 겨울이 끝났다라는 사인을 준 게 9주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겨울 끝났다고 또 가을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숨 고르고 있다. 아주 정상적으로 숨을 고르게 된 원인이 물가일 수도 있고 금리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파월 입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래소 부도일 수도 있고 SEC 규제일 수도 있지만 시장은 지금 균형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크게 좀 높은 위치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랐던 것이 지금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보면 이 굉장히 오랫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단 여기 지금 9주간이 이렇게 조정받았지만 거진 뭐 30주간 정도의 가격으로 와 있으니까 지금 이 가격대니까 더 크게 뭐 2만 불 밑으로 그렇게 올 확률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비쌀 때는 거래량이 없었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이 가격대 지금 22,000불 오고 나서는 어마무시한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가들이 장을 주도하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이 매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베이스로 한 뭐 NFT도 생기게 되고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한 저가 외환송금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한 금융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1,000불, 22,000불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한 2500불 정도가 적정이지만 그거보다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수학처럼 인간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올랐을 때는 어떤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 끝나고 한번 올랐었죠. 2019년 코로나 때 한번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 올랐죠. 내렸던 게 확 뚫고 올라가지고 몇 주를 계속 올랐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뭐 돈을 푼다, 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러면 몰라도 이렇게 오를 확률은 예전에 이제 이런 하락 추세가 올랐을 때의 2019년도 4월의 모습
것과 지금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고용시장 이런 모든 시장이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슛업하기는 힘들다. 여기는 이 거래선을 뚫고 슛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케이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2020년, 2019년 말고 2020년에 이렇게 2020년에도 이렇게 옆으로 한참 이렇게 왔다 갔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주거든요. 지금 9주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올라온 지.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길면 이렇게 이게 거진 박스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요 밑에서 박스권에 있다가 여기까지 이제 고점 오르고 참 무지막지하게 풀어놓은 돈으로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1년 이상을 보는 투자자가 될 거냐, 안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더가 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을 보는 투자자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에 뭐 크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뭐, 파이코인 뭐, 채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또, 스팀 블로그에 글 쓰는 분도 계시고, 기본 다 3년 보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3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 오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릴 만큼은 내렸다. 그러니까, 뭐 저희 집 아이만 돼도 이제 봇을 사용해서 뭐 사고 팔고 하나 보던데 그러면서 직장에서 자기 일도 하고 그러나 보던데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은 언제 오르나라면서 기다릴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정말 크게 돈을 버시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과 자기가 하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감정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상품이 되지 말고 시장이 되라는 거. 시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신 분은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저도 시장 뭐 마켓 센티먼트라든가 뭐 시장 친화적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마치 어떤 화두처럼 시장이 뭐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시장이 되는 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내가 시장이 돼갖고 내가 투자한 코인이나 주식을 봐야 되겠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 비트코인은 지금 정상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냥 귀에 심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